북한이 오늘 오전 7시 11분에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는데, 이게 북한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의미 없는 반복하는 일은 안 합니다. 저 아버지 때는 그랬는데 저 아들은 약아가지고 그냥 무의미한 걸 똑같이 쏘는 일은 없어요. 뭐가 달라도 조금은 다른 짓을 하죠. 근데 고도가 910km 그리고 거리가 450km 나오는 북극성 계열의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쐈다는 겁니다. 그럼 고도가 910이면 굉장히 높은데요. 자, 이거를 만약에 910까지 안 올리고 조금 더 45도 각도나 이렇게 쏘면 훨씬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겠지요. 북한은 2016년 8월에 북극성 1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 이후 북극성 3형까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북극성 1형이 한 500km를 날아갔고, 이제 계속 추가될수록 이 날아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죠. 자, 그런데 북한이 지난 7월 달에 대형 잠수함을 건설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공개했는데, 자, 이 잠수함이 구형 이 잠수함을 개조해서 한 2000톤급 중후반대 정도 되는 이 크기의 잠수함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11번째 올해 들어서 쐈는데, 이게 SLBM이라고 하면 매우 의미가 심장한 겁니다. 자, SLBM은 여러 가지 이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골드런치라고 해서 물 밑에서 잠수함이 쏴야지 안 들키고 쏘죠. 잠수함이 물 밖에 나와 있어 거기서 쏘려면 먼저 맞을 수가 있죠. 그럼 물 밑에서 물 밖으로 이 미사일을 사출하는 능력을 가스로 합니다. 골드런치라고. 나와가지고는 방향을 틀어서 날아가는 거는 이제 고체 연료로 하게 될 건데, 이게 그리 만만한 기술이 아닌데 북한이 이제 잠수함도 큰 거를 벌써 만들었을 걸로 보고, 거기에 실을 수 있는, 세 발까지 실을 수 있는 SLBM을 사실상 완성시켜서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어제 한국이 국군의 날이라고 F-35A를 그동안에 도입하고도 꽁꽁 숨겨뒀는데, 어제 이제 그 국군의 날 행사하면서 그것도 무슨 북한하고의 평화 용문을 했지만은 공개되니까 북한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다가 지금 이 미사일을 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미사일 쏜 타이밍이 의미심장한 게, 오늘 아침에 보면 미국하고 4, 5일에 실무 협상을 한다. 미국은 다음 주 내에 할 거다 합니다.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 7개월 만에 스웨덴 등에서 하겠다는데,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고도 또 진짜 하기까지 2, 3주 이상 걸리니까 이번 달 안에 실무 협상을 하지 않겠나 보이는데, 우리 외교부는 지금 북한이 이런 발표를 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지금 오늘 미사일 쏜 데 대해서 입장을 밝힌 거는 7시 17분께에 한 발 쏘고, 이거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바뀌고, 7시 27분에 시마네현 배타적 경제수역 내로 한 발을 쐈다. 그래서 두 발을 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 지금 북한이 몇 발을 쐈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북한이 SLBM 탄도미사일을 3년 만에 다시 쐈는데요. 과거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쏘므로써 미국과의 게임의 양상을 변화시켰다면, 북한이 SLBM을 쏜 것도 그 못지않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실제로 SLBM을 쏠 만큼의 큰 잠수함이 없을 때와 지금 김정은이 직접 공개한 영상에 SLBM을 닮아난 지금 큰 잠수함이 생겼을 때 북한이 세 발을 싣고 제주도 남해안에서 미국 평택 기지를 향해서 뒤에서 쐈을 때 사드 기지는 전부 북쪽으로 틀어놓고 있는데 뒤에서 날아오는 북한의 SLBM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얻어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남쪽으로 또 사드를 방향을 틀어놔야 됩니다. 그러니 사드 같은 것들이 여러 개가 필요할 수 있고 또 북한이 동쪽에서 서쪽에서 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쪽에서 날아온다는 것만 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동서 남북에서 날아올 수 있다는 거고 또 북한이 기존의 미사일을 쏠 때는 북한 땅에 쏘기 때문에 그쪽을 집중 감시를 하는데 위성이나 이런 걸로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온 사방에 어디에서 날아올지 모르는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북한이 미국과의 지금 비핵화 협상에서 또 다른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미국하고 실무 협상을 곧 한다고 발표하면서도 SLBM을 쏜 것은 일방적인 양보는 없다. 우리가 기술이 더 좋아졌으니까 너네들이 우리한테 협상할 때 내놓을 거는 더 내놔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손으로는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면서 한 손으로는 그냥 뺨을 한 대 때려버리는데 그냥 미사일이 아니라 SLBM을 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끝까지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끌고 가겠다. 이렇게 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SLBM을 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를 긴급으로 열고 북한의 SLBM 가능성에 대해서 유감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청와대가 유감이라고 해봤자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제 한국이 국군의 날 F-35A 전투기를 공개해서 북한이 기분 나빠서 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북한이 이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미국하고 협상하기 직전에 SLBM을 쏴서 미국 보고 자 봐라 이래 놓고 협상에 들어가려고 한 거다라는 겁니다. 고체 연료 기반의 골드런치 그 물박 사출까지도 지금 완벽하게 이렇게 해냈다. 자, 그래서 북한이 과거 북극성을 지금 육지에서 쐈는데요. 자, 이번에는 아마 북한이 실질적으로 고체 연료와 골드런치 기술을 적용해서 사실상으로 잠수함에서 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이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미국한테 협상 카드를 하나 더 쥐고 있다.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하는 것도 있고 또 어차피 SLBM은 쏴봐야 이게 현실적으로 유용한 건지 불용한 건지 개발이 성공했는지를 아는 거지 쏘기 전에는 판단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 핑계 대고 실험해서 또 북한이 실험에 성공했다 해서 기술 진보를 또 확인하는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다양한 세트로 쏘고 있는 것은 화난 척 하면서 이 와중에 미국이 짧은 거는 타치 못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실험할 거를 전부 다 해보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같으면 이걸 실험만 해도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실험은 아예 자유롭게 지금 북한이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미북이 하노이 결렬 이후 입장 변화를 탐색하고 있는데 새로운 접근법을 놓고 협상이 길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미북 관계가 최선희가 긍정적으로 발달되기를 바란다 했지만은 장소도 지금 평양일지 판문점일지 스웨덴일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협상 자체는 좀 더 두고 봐야 이제 구체적으로 되겠지만은 트럼프가 좀 서두는 맛이 보이는데요. 이거는 최근에 트럼프에게 나타나고 있는 정치적 위기를 가지고 지금 돌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트럼프가 지금 탄핵 위기에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악화 등 지금 아마 대통령 되고 나서 제일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백인 노동자 계층의 지지를 받고 있어서 민주당이 이 계층에 좀 멀어져 있어서 트럼프가 유리하다. 이런 기사들이 한국 언론에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게 워런이라는 사람이 지금 실천적 좌파이기 때문에 샌더스처럼 머릿속 좌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트럼프가 하고 있는 노동자 계층에 대한 지지를 수용이 충분히 가능할 거다. 근데 트럼프는 지금 원맨쇼 여론전을 혼자 트윗으로 지금 펼치다가 우크라이나 사태도 초반에 잘 정리할 수 있었는데 타이밍을 놓치고 줄리아니가 소환장을 받고 폼페이오도 불러가게 생겼고 주변이 다 불려가게 생겼고 여기에 또 호주 총리하고 러시아 게이트 전화 통화한 것 가지고도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미국 협상을 서두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빨리 협상이 될 게 아니라 천천히 가야 된다. 이런 지금 입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지금 북한의 풍계리 방사능이 한국의 강원도 고성에서 300km 떨어진 동해에 유입되었다는 겁니다. 통일부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 중에 피폭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사량에 속하는 방사능이 검출된 탈북자가 지금 9명이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는 풍계리 실험장이나 이 주변에 기행아가 나오고 있고 귀신병이 돈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풍계리가 바로 옆에 개천이 흐르고 있는데 이 개천이 동해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해류를 타고 한국으로 지금 오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방사능 노출 탈북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방사능 질환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빅터차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올해 안에 4번째 미팅을 하게 될 거다. 미북 모두 스몰 D를 원한다. 그래서 CVID 목표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북한이 실험만 중단한 단계지 비핵화 노력은 전혀 안 하고 있다. 지금 세계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믿는 사람은 트럼프, 문재인 2명뿐이라고 전 국무부 부장관을 했던 아미티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하고 대북 협상한다고 동맹을 이렇게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자, 오늘 아침에 이 빅터차가 지금 조선 칼럼에 쓴 내용을 보면 미중 갈등 10개 이슈 중에 한국이 6개에서 미국의 이해를 벗어나 있다. 중국 편들어서 지금 한국 결정이 진영을 벗어난 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믿는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는 지금 조롱이 나오고 있고 공식 이 CSIS와 중앙일보와 미국에서 한 포럼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또 더 나아가서 한국이 중국 편을 들고 있다고 미국이 바라보고 있어요. 자, 이 와중에 트럼프는 지금 정치적 최고의 위기로 몰리면서 북한 문제를 서둘려려고 하는데 지금 한국 정부가 생각이 있다면 지연 전술을 구사하도록 해서 협상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문은 거기에 자기가 끼어드는가만 관심이 있지 미북 협상에 뚜쟁이 노릇을 하고 싶어서 안달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북한이 이 와중에 SLBM을 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트럼프가 코너에 몰릴수록 우리는 더 많이 뜯어내기 위해 협박 카드를 더 많이 들고 최대한 많이 얻어내고 최소한 조금만 내밀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할 거라 믿는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조국으로 정치적 위기에 놓인 문 정권이 마감 종료가 되기 전에 이 지소미아 파기를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